됐습니다. 자, 질문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자. 자, 회원님 중에 등 운동을 할 때 흉추부터 요추가 보통 사람보다 과신전됐대요. 요추가 과시니까 막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 전혀 불편감이 없다면 그냥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잘못됐다면은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드려야 하나요? 이미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면은 바로 이거를 문제 삼아서 운동을 올 멈추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편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체크해야 될 분은 운동 자세는 나오지만 자세는 좀 나오지만 자극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요러면은 빨리 고쳐줘야 되고 뭐 자세도 문제 없고 자극도 문제 없고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면은 바로 이거를 꼬투리 잡을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요대로 잘 적응을 해서 잘 쓰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경우는 뭘 관찰하는 게 좋냐면 더 틀어지진 않는지. 왜냐하면 운동이란 게 우리가 똑같은 운동을 계속 하진 않잖아요. 강도를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움직임의 난이도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강도 올릴 때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강도가 낮아서 괜찮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심히 관찰. 처음부터 막 이거를 막 문제 삼고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은 유의해서 관찰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자, 오늘 강의처럼 통증을 다루게 될 일이 많지만 트레이너는 의사가 아니고 업무의 범위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회원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쉽게 넘어가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범위 역할의 기준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거는 서비스업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뭐예요? 회원이 니즈에 맞춰야 해요. 회원이 니즈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어깨 아픈 사람이 왔어. 근데 어깨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어. 그럼 병원에서 이제 나의 어깨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못해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여튼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서 내가 어깨가 아픈데 어깨가 아픈 사람이 PT샵에 왔어. 운동하러 왔어. 어깨 아픈데 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운동시켜서 낫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굳이 뭐 통증은 의사가 하고 이렇지 않아요. 왜냐? 지금 수많은 일반인 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해결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의 비중이 아주 아주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프면 저는 통증을 다루지 않습니다. 저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스를 계속 보여드리지만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는요. 제가 한의사지만 침 치료 이런 걸 치료 안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재활로 다 합니다. 제가 적어도 이제 유튜브 케이스를 올리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 운동 좀 넓은 범위로 움직임으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뭐 구분 짓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통증이라는 거를 낮추는 거를 뭔가 그 뭐랄까 자격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행위에 대한 거죠. 선생님들이 회원이 어깨 아픈 회원 왔을 때 주사 놓을 거 아니잖아. 그럼 상관없어요. 행위가 다른 거예요. 누구는 주사로, 누구는 약으로, 누구는 운동으로, 누구는 마사지로, 누구는 도수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트레이너의 영역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운동하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 엄청 많잖아. 거의 다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다룰 수 있는 거는 굳이 내가 재활 전문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운동에서 통증은 무조건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선을 그으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아픈데 마사지 쪼물딱 쪼물딱은 이거는 트레이너 역할이 아니다.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3번 질문. 자, 경추의 세팅이 가져오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에 관련 있다고 보시나요? 잘못된 목 세팅이 된 상태에서 팔 사용을 잘못하는 경우에 라운드 숄더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경추가 척추 전체의 세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두 개를 나누면요. 밑에서 위로 문제. 그러니까 발에서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문제. 그러니까 뭐 턱, 경추 이런 걸로 인해서 밑으로 와다다다다다 문제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문제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위에서부터 문제가 된 사람도 있을 거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순서의 문제잖아. 다 망가졌는데 어디서부터 망가졌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움직임을. 전신적인 움직임. 밑, 아니, 밑이니까 발이라고 얘기할게요. 발과 목, 발에서부터 목까지 전체 움직임을 봤을 때 뭐부터 움직입니까? 뭐부터 움직여요? 우리가 뭐 공 던질까요? 투수가 공을 던져요. 온몸 다 쓰잖아. 발부터 전신 다 쓰죠. 목부터 써요? 발부터 씁니까? 발부터죠. 이거는 딱 사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목부터 망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하다못해 흉추랑 경추만 비교해도 경추가 망가져서 흉추가 망가집니까? 흉추가 망가져서 경추가 망가집니까? 보세요. 자, 이거 제가 보통 강의하고 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흉추 바르게 펴볼게요. 흉추 딱 바르게 폈어. 흉추 고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경추만 앞으로 보내보세요. 가지는지. 흉, 흉추 편 상태에서 경추 앞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엄청 불편하죠? 이거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 못합니다. 흉추가 바른데 경추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반대로 보세요. 경추 가만히 두고요. 경추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흉추 말아보세요. 그냥 힘 풀어보세요. 이렇게. 목이 그냥 앞으로 나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봐도 뭐가 어떤 게 먼저 무너지는지는 사실 그냥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 아주 생리학적으로 말할까요? 그냥 인간 기본성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추가 앞으로 가서 이 말린 사람 없어요. 얘가 풀리니까 흉추가 말리니까 흔히 말하는 라운드 숄더 흉추 후만이 과하게 나오는 거는 힘이 풀리는 건데 힘이 풀려서 경추가 앞으로 나갑니다. 경추가 먼저 앞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이제 보통 목부터 문제라고 말하는 거면은 목부터라는 말은 사실 잘못됐고 사실 체형적인 문제가 심해진 경우에는 우리가 목이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일자목, 거북목, 역시자, 뭐 점점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목이 이렇게 따로 놀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형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형이 이미 다 일어났어. 이미 그 역시자, 이미 엑스레이 찍어도 척추가 완전 다 휘었어. 이거는 목의 구조적인 그 문제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데 흉추 잡는다고 목이 뾰로롱 안 됩니다. 그거는 목을 잡아야 돼요. 따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목을 따로 잡으라는 말은 목부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목부터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목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변형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머지를 잡는다 해서 잡을 수준이 아닌 거야. 그거는 목을 따로 잡아야 됩니다.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갔다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위가 더 문제가 많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이거를 무조건 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발이라는 게 둘 중에서 비교지 사실 발도 고관절부터 보고 그다음 발입니다. 열린 사슬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 컨트롤 못하는 사람은 서서 고관절 컨트롤 못해요. 그거는 발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 문제입니다. 요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요 하나만 다른 첨언을 한 번 더 할게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모든 문제는 땡땡부터 나온다. 이런 거. 모든 통증은 발에서 시작된다. 모든 통증은 턱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거 막 들어본 적 많죠. 뭔가 자신의 이론을 어필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이것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100% 사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 다 걸러야 됩니다. 그런 주장을 진하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혼동하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서 사람마다 문제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자, 전면 코어가 약화돼서 SCM 보상 작용이 일어나면은 어떤 코어 운동부터 해야 되냐? 전면 코어라고 했잖아. 전면 코어 운동부터 해야죠. 이미 답을 말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전면 코어 중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강도 조절. 전면 코어의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 사람이 1을 해야 돼. 1, 2의 난이도를 해야 할지, 5의 난이도를 해야 될지, 8의 난이도를 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정해진 운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세 평가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엉덩이가 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기능을 판단하는데 왼쪽 기능이 약할 수도 있고 안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딥스쿼트 평가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안 정확합니다. 그 다음 질문. 자, 회원분이 사례를 진행할 때 초반에는 괜찮은데 10개 넘어갈 때부터 저리다. 다른 운동은 그러지 않은데 사례례만 할 때 저리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요거를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엄연히 말하면. 왜냐? 처음부터 아픈 게 아니라 10개부터 아파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10개부터 아파요랑 예를 들면은 5kg는 괜찮은데 6kg부터 아파요. 똑같은 거죠. 이건 뭐예요? 그냥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힘이 부족한 거야. 힘 자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강도 낮춰서 하시고 10개까지만 하고 멈추면 됩니다. 일단은 물론 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을 막 해도 되지만 이미 10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힘 딸리는 거기 때문에 10개면 충분히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수기 때문에 그 선에서 계속 해결해서 그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처음엔 10개부터 아픈데 계속 하니까 11개까지 괜찮네. 12개까지 괜찮네.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0개는 괜찮으니까. 자, 그다음 질문 볼까요? 전면 코어가 무너져 있어서 목 통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케어가 가나? 아까 똑같이 전면 코어가 무너져 있으니까 전면 코어를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볼게요. 8번. 힙 어브덕션 시 허리 쪽 통증이 있는 회원이 있는데 어떤 기능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뭐 추가적인 평가를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이 문제가 있는지를 벌써 나오잖아요. 힙 어브덕션에서 힙 어브덕션이라는 동작 자체는 허리를 뭔가 움직이는 동작이 아니죠. 일단은 직관적으로. 그럼 뭔가 힙 어브덕션에 사용될 때 힙 어브덕션에서 사용되는 근육이 정상 작동되면은 허리에 뭔가 자극이 갈 이유가 없는데 일단 어브덕션이라는 움직임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사용되는 근육이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 다른 거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힙 어브덕션이라는 움직임 자체를 뭔가 여기서 힙 어브덕션에서 사용되는 근육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거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직관적이고 추가적으로 힙 어브덕션 같은 거를 머신으로 갈 때는 이 ROM의 끝범위에서 골반 전후방 경사를 막 쓸데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가려고 하면서 허리를 과하게 꺾는다든지 골반을 바깥으로 벌릴 때. 보통 벌릴 때 뭔가 허리를 젖히면서 그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골반을 막 앞뒤로 전후방 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거는 순수하게 자세 문제고, 동작 자체에서 아픈 거는 힙 어버덕션 자체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자, 깁니다. 케이스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자, 만성 목 어깨 통증이 있대요. 교통사고 이력도 있대요. 목이 너무 일자해서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하고 심하면 두통까지 온다고 합니다. 척추 중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근육 기능 평가를 했을 때 중하부 등 근육이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척추 분절 운동이나 등하부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목 통증이 완화될까요? 자, 이거는 일단은 요까지 질문하셨으면은 이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해봐라. 왜? 지금 대충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척추 중립이 많이 무너져 있고 중하부 승모근도 많이 약하고 목 주변이 뻣뻣한 게 뭔가 일단은 내가 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걸로 인해서 진짜 좋아질까? 라는 의문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면은 아, 이 사람이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 원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으면은 또 다른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재평가를 반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 평가 재평가를 통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은 나는 이 목 통증과 어깨 통증에 대한 케이스가 딱 생겨버리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비슷한 케이스가 왔을 때는 이미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보셔라. 충분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보자면은 척추 중립에서 하나 더 내려가면은 고관절까지입니다. 고관절이 골반에서 컨트롤이 안 돼서 척추 중립이 무너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얀다 책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봐도 되는 책인가요? 보셔도 됩니다. 뭐 안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차피 강의를 쭉 풀어드렸으니까 제 강의를 참고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샀으면 봐도 되죠. 근데 이런 책을 조금 어려운 책을 보실 때 추천드리는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지 마세요. 이거 이해 안 돼. 잘 모르겠어. 다 넘겨. 다 넘기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보세요. 그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고 나중에 또 생각나서 다시 보면은 그때보다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왕 샀는 거 안 볼 필요는 없다. 봐도 된다. 요겁니다. 자, 11번 질문 볼게요. 서해부 통증이 외회전 시 골반이겠죠? 시큰거리면서 아픈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나오긴 나왔잖아. 뭐예요? 골반을 외회전 시켰는데 서해부 통증이 있더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아, 골반 외회전이 정상이 아니네. 비정상이네. 맞잖아. 이 외회전이는 동작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통증이란 그 결과치가 나올 일이 없는데 뭔가 비정상으로 움직이니까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1차적으로 원인은 골반 외회전에 문제가 있다는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그다음 뭐야? 그래서 어느 근육인데라는 추가적인 질문에서는 뭘 추가적으로 봐야 됩니까? 골반 외회전을 관찰해야겠죠. 움직임에서. 그럼 골반 외회전에서 사용되는 근육이 뭐가 있어요? 겉으로는 돌아가니까 뭐예요? 대둔근. 대둔근이 메인으로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외회전이니까 중둔근의 후방 섬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속근육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상근하고 그 위에 기타 등등의 골반 외회전 근육들. 뭐 폐쌍자근인가? 뭐 그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겉근육과 속근육을 나뉘는 거죠. 그럼 얘들이 잘 써지는지 보는 거야. 당연히 이게 잘 안 써지니까 서해부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회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 겉근육이 빠지는 경우는 잘 없죠. 외회전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속근육이죠. 속근육에 대한 외회전이 작동을 잘 못해요. 뻑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개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얘들을 잘 못 쓰고 그냥 냅다 그냥 확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찝힌다든지 그런 불편감이 나타나는 거야. 회전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회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상근을 잡아주는 거죠. 넓은 의미로서는 관절 중심화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59분인데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12번 질문. 자, 요런 거를 만나면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죠? 왜냐? 무릎 연골이 닳았어. 이미 이거는 뭐 기능적이고 뭐고 자시고 하기도 전에 이미 닳았어. 구조적으로 닳아 있어. 좀만 움직여도 열감도 있고 막 아프대.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연골이 닳았잖아. 그쵸?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연골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 이미 무릎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무릎 자체에 대한 전략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싱을 무릎으로 가면 안 돼요. 무릎 연골이 닳았는데 무릎 운동 더 열심히 할게.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무릎에 대한 과부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가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릎을 좀 써야 되는 동작인 것도 무릎을 좀 덜 쓸 수 있도록 전략을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고관절이 메인이고 추가로 뭐다? 발목. 얘들에 대한 기능을 올릴 수 있도록 포커싱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무릎 쓰는 것도 최대한 고관절 쓰게. 이렇게 해서 왜냐면 애초에 이 사람이 한 번 더 우리가 들어가면 결국 뭐야? 왜 무릎 연골이 닳았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뭐예요? 결국 고관절, 발목 기능이 떨어져서 무릎에 대한 과부하, 보상작용으로 인한 과사용이 쌓여서 연골이 닳은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고관절과 발목에 대한 기능을 올릴 수 있도록 무릎을 최대한 덜 써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더라도 스쿼트 패턴으로 가기보다는 데드리프트 패턴처럼 무릎 사용을 덜 하면서도 고관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움직임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애초에 그게 안 돼서 연골이 단 겁니다. 순서가 애초에 얘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골이 닳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전략으로 가셔야 한다. 아시겠죠? 아픈 데를 보는 게 아닙니다.